내일의 관심주. 이번 코너는 업종 섹터 분석의 OLED 섹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적으로 OLED 섹터 사실은 핵심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OLED 관련해서 매출이 좀만 있어도 다 한번 거론을 해 드렸던 부분, 공정장비, 검사장비,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주들. 그래서 매출 부분이 아무래도 OLED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OLED 섹터라고 하고요. 물론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쪽, 즉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비슷한 장비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서 실제로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도 있고요, OLED도 있고요, LCD도 있고 다양한 쪽, 태양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부분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섹터들, 테마주들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OLED 종목들, 실제로 OLED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대장주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OLED 관련해서 대장주는 뭐냐라고 하면 SFA입니다.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까지 올라갔는데 드디어 신고가, 연중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쯤에 OLED 관련주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올해 들어와서 못 오른 종목들로 한번 살펴봤는데 드디어 이제 1년 동안 고전했던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KT 같은 경우에서도 1년 내내 못 가다가 2021년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OLED 섹터도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 OLED가 개화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이거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시세가 나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런 돌파는 변곡점이 돼서 출발 시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정말 못 가던 주식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한다면 저런 기준 양봉을, 이 기준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꾸준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파 패턴을 단기 시세에서는 조정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못 하실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시작이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AP 시스템, 이제 다 장비주들이고 소재주는 몇 개 없어요.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드디어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한번 제가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3년, 4년을 못 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양봉 하나 났어요. 그래서 양봉이 좀 길긴 하죠. 월봉 양봉이니까 길긴 합니다만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 소외주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에서 드디어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으로서는 장기선을 밑에 끼고 N자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단기 시세는 조금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중기 시세에서는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주입니다. 꾸준하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변동성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서도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2016년 3만원 고점 찍고 난 이후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내내셨고요. 특히 작년 시장 급등할 때 내내셨고요. 2021년 들어와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역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물이 들어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물이 빠져갖고 헤엄을 못 치던 땅바닥에서 헤매던 주식이 드디어 물 들어온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OLED 섹터 전체적으로 단기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어떻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ICD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합니다. ICD는 약간 패턴이 좀 다르죠. 다만 이 한 달 반 조정 이후에 급등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N자 패턴,
마찬가지로 향후 조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 OLED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힘스 이 차트도 비슷합니다. 힘스도 조금만 더 확대시켜드리면 힘스도 거의 1년 내내 박스권 등락, 이걸 기준선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죠. 반복하는 흐름에서 드디어 이 박스를 돌파하느냐라는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힘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OLED 섹터 전체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탄력받을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서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하지. 야스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 소외받았던 흐름이었거든요. 무슨 거의 뭐 코로나19 사태에서 시장이 급등할 때 얘는 뭐 거의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LED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종목들이 대부분 아까 SFA를 전 대장주로 꼽아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재주 덕산 네오록스, 얘는 이미 이 종목은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좀 고장난 기차 같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변동성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뭐 검사 장비 쪽인데 어찌됐든 HB 테크놀로지도 장기 소외받다가 드디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저렇게 올라가면 거의 백발백중 쉬어갑니다만 그 쉼이 끝이 아니다.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상한가를 치고 지난 2월 15일 날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를 친 사유가 있죠. 바로 롤러볼 OLED에서 이제 돌돌 많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증착 장비, 이쪽에선 선익 시스템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올해 BOE에서도 아마 채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상한가를 쳤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올해 OLED 관련주 전체적으로 개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런 급등이라도 불구하고 끝보다는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른 건 사실이나 분명히 저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반대로 내릴 때 뭐 눈만 뜨면 내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내리던 주식이 이제는 좀 쉬면 다시 가는 형태, 계속 1년 내내 오를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은 SFA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올해 OLED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